얄미운 사랑 1회. 톱스타의 굴욕, 악연의 서막. 얄미운 사랑 1회는 톱스타의 자리에서 추락한 임현준의 비참한 현재로 그 문을 엽니다. 한때는 스크린을 호령하던 최고의 배우였으나 치명적인 스캔들로 인해 연예계를 떠나 인쇄소 직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쇄물 배달을 위해 찾은 한 행사장에서 그는 자신의 몰락을 주도했던 과거의 연인 권세나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드냐며 그의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팝니다. 굴욕감에 휩싸여 술에 취한 그날 밤 그의 차에 막무가내로 올라탄 한 낯선 여자 정치부 기자 위정신과의 황당한 오해로 결국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지독하고도 얄미운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사의 시작점이 매우 강렬합니다. 주인공의 현재, 과거의 상처, 그리고 미래의 인연을 첫 회부터 속도감 있게 교차시키며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임현준의 삶에 갑자기 뛰어든 위정신 역시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기자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유능한 정치부 기자였으나 윗선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원치 않던 연예부로 좌천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정치부 에이스에서 하루아침에 연예계 가십을 다루게 된 그녀의 처지는 톱스타에서 인쇄소 직원으로 전락한 임현준의 상황과 묘한 대구를 이룹니다. 이 부당한 전출은 그녀의 호기심과 비밀스러운 취재를 막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연예계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임현준과 다시 얽히게 될 운명적인 장치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주인공이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했다는 공통점을 안고 시작한다는 점이 앞으로의 관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회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인쇄물 실수로 만나게 된 한 대학생 감독이 과거 배우였던 임현준을 알아보고 자신의 졸업작품 착한 형사 강필구의 주연을 맡아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며 도망다녔던 현준도 결국 그의 열정에 못 이겨 배역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녹슬어버린 연기력으로 감독에게 지적을 당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잊고 지냈던 연기의 희열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작은 독립영화는 영화제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그에게 나무주연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줍니다. 이 기적같은 수상은 그를 하루아침에 다시 톱스타의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시켰습니다. 굴욕적인 현실 속에서 작은 열정을 발판 삼아 제기하는 서사는 언제나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착한 형사 강필구 시리즈로 국민 배우가 된 임현준. 하지만 그의 영광에는 이미지라는 새로운 족쇄가 따랐습니다. 대중에게 박힌 착한 형사 이미지 때문에 비싼 슈퍼카조차 마음대로 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리즈 제안에 지쳐가던 그는 술집 화장실에서 우연히 위정신과 재회하며 다시 한번 악연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1회의 대미를 장식한 영화제 레드카펫. 그녀를 저지하려던 현준은 계단에서 구르게 되고 그만 바지가 찢어지며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속옷이 노출되는 굴욕적인 대참사를 맞이합니다. 위정신만 만나면 인생이 꼬여버리는 그의 얄미운 운명을 강렬하게 보여주며 1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코믹하면서도 충격적인 엔딩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예측 불가능하게 얽힐지 폭발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얄미운 사랑 2회. 악연이 불러온 두근거림의 순간. 1회의 충격적인 바지 찢어짐 대참사는 2회의 시작과 동시에 임현준에게 지울 수 없는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형사 역할을 너무 오래 해서 그렇다는 대중의 조롱 속에 그의 굴욕은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고통을 안겼습니다. 한편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위정신 기자는 결국 정치부에서 연예부, 스포츠 은성으로 좌천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연예부에서는 초짜라며 냉철한 조언을 건네는 새 상사 윤하영의 등장과 함께 그녀는 톱 아이돌 가이의 입국 사진을 찍으라는 첫 임무를 받고 공항으로 향하며 낯선 세계에 발을 내딛습니다. 톱스타의 추락과 에이스 기자의 좌천이라는 두 주인공의 엇갈린 운명은 그들의 악연이 앞으로 더욱 강렬하게 얽힐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임현준이었지만 그에게는 착한 형사 강필구라는 이미지가 족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즌 5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에 그는 소속사 황 대표에게 폭발하며 다른 멜로 드라마 대본을 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 자리뿐이었습니다.
강필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하필 공항에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가이에게만 열광하는 팬들을 보며 톱스타로서의 서운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공항에서 정신은 가이의 사진을 찍으려다 과잉 경호를 지적하며 스포츠은성 사장이자 재벌 3세인 이재영과 유쾌한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털털한 그녀의 모습에 호감을 느낀 재영의 등장은 앞으로의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모든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정신은 자신을 연예부로 좌천시킨 원인이 바로 임현준과의 악연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합니다. 그를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지만 보지도 않은 강필구 캐릭터에 대한 질문만 반복하는 그녀에게 모욕감을 느낀 현준은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정신은 그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상사인 윤하영 부장이 악의적인 열애설 기사까지 터뜨리며 현준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명예 경찰 행사장에서 또다시 인터뷰를 거부당한 정신은 결국 현준의 갑질 의혹 기사를 작성해 포털 사이트를 장식하며 그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얄미운 사랑 이외는 쉴 틈 없이 꼬여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유쾌하면서도 쫄깃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강필구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결국 깡패 조연 역할이나 제안받으며 추락을 실감한 현준. 그리고 그런 현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대표작인 착한 형사 강필구를 정주행하기 시작한 정신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설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적을 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그녀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멋있어 보인다며 드라마에 몰입하던 그녀가 현준의 광고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은 얄미운 악연이 두근거리는 인연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최고의 심쿵 엔딩이었습니다. 과연 현준의 부름에 응답할 그녀의 마음은 어떤 색일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얄미운 사랑 3회. 병원 악연이 로맨스로 변모하다. 2회 말미 자신을 찾아온 현준의 모습에 설렘을 느꼈던 정신. 하지만 현준은 갑질 기사에 대한 사과 대신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를 내밉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단독 기사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는 톱스타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제안이었고 정신은 당연히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합의서를 던져버립니다. 한편 현준은 새로운 시나리오에 들떠 있었지만 상대 여주인공이 다름 아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옛 연인 권세나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과거 세나의 반대로 놓쳤던 작품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그녀보다 2배의 출연료를 받는 조건으로 출연을 강행하겠다며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악연은 운명처럼 두 사람을 다시 묶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에 술을 마시던 현준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고 이는 곧 자살 시도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와전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정신 역시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맹장이 터져 응급수술을 받게 됩니다. 두 원수가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연예부장 윤하영은 정신에게 현준의 자살 시도 특종을 따내면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정치부로 복귀시켜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정치부 복귀라는 목표가 생긴 정신은 환자복을 입은 채 현준의 VIP 병실에 잠입, 화장실에 숨어들기까지 합니다. 때마침 현준을 찾아온 권세나가 과거의 CD를 돌려주며 미련을 고백하는 모습을 엿듣게 되고 지난해 강필구에 빠져들었던 정신은 왠지 모를 실망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현준에게 들켜버린 정신. 자살 시도가 사실이냐는 그녀의 질문에 현준은 격분하지만 매니저의 중재로 단순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음을 해명하는 정식 인터뷰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인터뷰 후 옥상에서 마주친 두 사람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칩니다. 정신이 수술 부위가 터져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 설상가상으로 옥상 문이 잠기며 두 사람은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 현준은 망설임 없이 유리문을 부수고 정신을 얻고 응급실로 질주합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정신은 자신을 구해준 현준의 모습에서 드라마 속 영웅 강필구를 떠올리며 그에게 의지합니다. 현준의 영웅적인 행동은 쓰러진 환자를 구한 톱스타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그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회복시킵니다.
정신 역시 자신을 구하다 발을 다친 현준의 모습에 고마움과 미묘한 감정을 느끼며 태어납니다. 이대로 두 사람의 악연이 끝나는가 싶던 순간 드라마는 최고의 반전 엔딩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현준과 정신의 동생들이 서로의 형과 누나를 이어주기 위해 소개팅을 주선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소개팅 장소에 나간 두 사람. 상대가 서로임을 확인한 순간 놀라는 현준과 달리 환하게 미소 짓는 정신의 모습으로 3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악연으로만 얽혔던 두 사람이 가장 로맨틱한 장치인 소개팅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이 엔딩이 앞으로의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얄미운 악연은 낭만적인 인연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얄미운 사랑 4회. 악연이 된 첫사랑, 관계 파국. 지난 3회 병원 옥상 구조와 운명 같던 소개팅 엔딩으로 시청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얄미운 사랑 4회는 이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며 시작합니다. 동생들의 주선으로 성사된 만남은 운명의 장난처럼 같은 식당 다른 방으로 엇갈리고 맙니다. 이면주는 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다 지치고 위정신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자리를 뜹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지만 어색함 속에서 차 한잔 마시지 못하고 썰렁하게 헤어집니다. 비 내리는 거리, 버스를 타고 떠나는 정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현준의 아련한 시선은 싹 트려던 설렘이 악연의 벽을 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엇갈림 뒤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정신은 현준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현준 역시 그녀가 유능한 정치부 기자였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연예부장 윤하영의 잔인한 지시로 깨집니다. 그녀는 정신에게 정치부 복귀를 미끼로 현준의 가장 아픈 비밀인 추억의 에로배우 성혜숙, 즉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획 취재를 명령합니다. 정신은 병원에서 자신을 구해준 현준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뇌하지만 결국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찜찜함을 안고 취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기자로서의 야망과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딜레마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정신의 기사는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는 현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생 숨겨온 어머니의 과거와 복잡한 가정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그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무너집니다. 이성을 잃은 현준은 정신을 찾아가 과거 룸살롱에서 마주쳤던 일까지 들먹이며 그녀를 접대부로 오해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이에 정신 역시 깊은 상처를 받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현준은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착한 형사 강필구 시즌 5의 출연을 결정하고 맙니다. 얄미운 사랑 사회는 달콤한 설렘의 가능성을 한순간에 짓밟으며 두 주인공을 다시 지독한 악연의 굴레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신이 룸살롱 잠입 취재 당시 만났던 배우를 통해 자신이 쫓던 7년 전 정치인 자살 사건에 현준의 옛 연인 권세나가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악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서 다시 얽히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얄미운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서로를 향한 얄미운 감정이 결국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열쇠가 될 것임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얄미운 사랑 5회. 위정신의 반전, 팬심 고백. 얄미운 사랑 5회는 톱스타 이면준과 기자 위정신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현준의 전 연인 권세나의 충격적인 등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현준이 출연하는 착한 형사 강필구 시즌 5에 자신의 출연료를 절반까지 낮추면서 합류를 강행합니다. 현준은 강력히 반발하지만 세나는 과거 연인 사이였음을 내세우며 화해하고 싶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세나의 등장은 앞으로 현준이 겪게 될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고난을 예고하며 극의 긴장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현준은 결국 러브라인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달고 시즌 5 출연을 결정합니다. 이후 시구 행사를 위해 찾은 야구장에서 그는 위정신 기자와 동행한 이재영과 마주칩니다. 현준은 재영이 누군지 모르고 쌀쌀맞게 굴지만 그가 메이저리그 출신의 스포츠 은성 사장임을 알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정신은 시구하는 현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설렘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회차의 진정한 충격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씨는 제보자 반수정을 통해 권세나가 은성일보 이대호 회장과 불륜관계라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애정 문제를 넘어 언론 권력과 얽힌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공황 발작으로 힘들어하던 현주는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정신을 찾아갑니다. 우연히 식당에 갇힌 두 사람은 결국 한강에서 라면을 먹으며 뜻밖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현주는 세나의 합류 기사를 단독으로 제공하며 과거 룸살롱 오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넵니다. 하지만 정씨는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해 현준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훗날 밝혀진 그녀의 속마음은 사과를 받는 순간 그에게 더 큰 친절을 기대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여린 정신의 복잡한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오해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 엔딩이었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광고 모델인 밥솥을 중고로 거래하기 위해 대신 구매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얼굴을 가린 채 나온 구매자는 다름 아닌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쓴 위정신이었습니다. 현준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정신은 자신이 임현준의 오랜 팬이라며 그가 광고하는 커피까지 건넵니다. 현준이 임현준 씨를 좋아하냐고 묻자 정신은 태어나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좋아한 거라며 진심 어린 팬심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향한 악연이라 생각했던 기자가 사실은 자신을 가장 순수하게 응원하는 팬이었음을 알게 된 현준의 미소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몹시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얄미운 사랑 6회 밥솥썸과 불륜의 반전. 이번 6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쌓이는 두 주인공의 미묘한 감정선이 돋보였습니다. 밥솥 중고 거래를 계기로 익명의 대화를 시작한 임현준과 위정씨는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강필구라는 공통분모로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정신의 메시지에 설렘을 느끼는 현준과 그의 시구 영상을 보며 행복해하는 정신의 모습은 현실의 앙숙관계와 대비되며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의 기류 뒤편에서는 심상치 않은 먹구름도 몰려왔습니다. 현준의 어머니 성혜숙과 이재영의 어머니 오미란이 과거 에로배우 시절의 악연으로 충돌하며 자식들의 관계에 또 다른 시련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밥솥 대화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어 겉으로는 티격태격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위로하는 두 사람의 입체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정신은 과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세나를 찾아가지만 돌아온 것은 현준과의 열애설을 조작하자는 황당한 제안뿐이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녀는 30살 차이의 파격적인 연애를 하는 톱스타를 취재하기 위해 강릉으로 향하고 현준은 얼떨결에 그녀의 운전기사가 되어 동행합니다. 밤새 이어지는 잠복과 추격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게 됩니다. 특히 호텔 비상벨이 울리는 혼란을 틈타 불륜 현장을 포착하는 장면은 스릴러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투덜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신을 돕는 현준의 행동은 그가 그녀에게 깊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강릉 에피소드는 두 사람이 공범이 되어 비밀을 공유하며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과거 연애사를 털어놓으며 가까워지는 듯 했으나 현준이 입원했을 때 세나를 봤다는 정신의 말에 다시금 오해가 쌓이며 냉랭해집니다. 당신을 만나고 인생이 꼬였다는 현준의 모진 말에 상처받은 두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중고거래 앱을 통해 서로를 위로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까지 고백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는 이들의 모습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이 가진 역설적인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서로를 밀어내는 이 안타까운 상황은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기에 충분했습니다. 6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그야말로 로맨틱 코미디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정신이 특종이라 믿고 터뜨린 30살 차 불륜설의 주인공들이 사실은 부녀지간임이 밝혀지며 스포츠 은성과 정신은 소송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준이 앱을 통해 건 전화를 술에 취한 정신 대신 이재영이 받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에 윤하영과 이재영의 과거사까지 드러나며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관계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회차는 로코 특유의 유쾌함과 허를 찌르는 반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명작이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오해와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썸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얄미운 사랑 7회. 이면준 기습키스 엔딩의 전말. 지난 회차 엔딩에서 이면준을 밤새 괴롭혔던 의문의 남성 목소리에 대한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며 7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현준은 위정신이 유부녀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밤을 보냈지만 사실 그 전화를 받은 주인공은 정신의 직장 상사인 이재영이었습니다. 정신은 양파앱을 통해 현준에게 남편이 아니라 직장 상사였다고 시원하게 해명하며 현준의 묵은 체증을 단번에 날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강필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관계보다 솔직하고 따뜻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앙숙이지만 익명의 공간에서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위로를 주고받는 이중적인 관계 설정이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현준이 정신의 목소리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장면은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갈지를 암시하는 듯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위정신 기자의 커리어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가 터뜨린 배우 윤정호의 불륜 스캔들이 사실은 부녀지간이었다는 충격적인 오보로 밝혀지면서 그녀는 고소 위기에 처하고 꿈에 그리던 정치부 복귀마저 무산되고 맙니다. 하지만 정신은 좌절하는 대신 윤정호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맞서는 깡다구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현준은 고소당한 정신이 걱정되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지만 정신은 이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티격태격하던 중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본 현준은 과거 정신이 비를 맞으며 가던 모습을 떠올리고 결국 그녀를 차에 태우게 됩니다. 차 안에서 정신은 자신이 기자가 된 계기인 고등학교 시절 답안지 유출 사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비좁은 차 안 빗소리를 배경으로 오가는 진솔한 대화는 두 사람 사이의 경계심을 허물고 서로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신념을 이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7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윤정호의 집 앞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현준은 정신을 데리고 윤정호에게 사과하러 가려 했지만 정신은 윤정호가 상습 성추행범이라며 절대 사과할 수 없다고 버팁니다. 그때 마침 윤정호의 차량이 들어오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현준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바로 정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는 연기를 펼쳐 윤정호의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이 돌발적인 스킨십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묘한 텐션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현준은 양파앱을 통해 정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녀의 말대로 힐링을 얻으며 위로받습니다. 다음 날 윤정호가 자신의 소속사로 이적하면서 정신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자 현준은 소속사 대표에게 윤정호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작품도 거절하라며 사적 복수를 선언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까칠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정신을 챙기는 현준의 츤데레 매력이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번 7회는 얄미운 사랑이라는 제목처럼 밉지 않은 두 남녀의 티키타카가 절정에 달한 회차였습니다. 오해로 시작해 악연으로 얽혔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구원하고 위로하는 현준과 정신의 관계성은 시청자들에게 설렘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소울메이트이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으르렁대는 앙숙이라는 설정이 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엔딩에서 이재영과 현준이 낚시터에서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앞으로 본격화될 삼각관계와 현준의 사적 복수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과연 통화 약속을 한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언제쯤 알게 될까요? 거짓말로 시작된 키스가 진짜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얄미운 사랑 8회. 양파앱 그녀의 충격 정체. 드라마는 재벌 2세 이대호와 이재영 형제의 등장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소속사 황 대표는 투자를 반기지만 촉이 좋은 이면준은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그들의 검은 속내를 감지하고 경계합니다.
한편 위정씨는 윤정호 스캔들을 덮어주려는 듯한 현준의 태도에 항의하지만 현준은 오히려 내가 대신 사적 복수를 해주겠다며 윤정호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는 사이다 행보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위해 회사의 이익까지 포기하는 현준의 모습에 정씨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짜 케미는 온라인에서 폭발했습니다. 현준의 썰렁한 팬카페에 영혼 있음이라는 닉네임으로 나타난 정신이 폭풍 게시글을 올리자 현준은 정체를 모른 채 하나하나 댓글을 달며 행복해합니다. 현실에서는 견원지간이지만 익명의 공간에서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이 이중적인 관계는 보는 이들에게 묘한 설렘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선배 배우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은 현준은 그곳에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기사를 쓰고 있는 정신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그는 몰래 관계자에게 부탁해 그녀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간이 테이블을 마련해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는 현준이 정신을 단순한 기자가 아닌 마음이 쓰이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이재영은 정신에게 고백하려 하지만 전 연인 윤하영의 회방으로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이 틈을 타 정신은 양파앱을 통해 현준에게 당신을 더 알아보고 싶다, 만나자며 용기 있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현준은 이 온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신이 하기 싫은 배역을 맡는 조건으로 박병기 감독을 대신 내보내는 꼼수를 부립니다. 약속 당일 현준은 멀리서 박 감독과 만날 양파앱 그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 장소에 나타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밤새도록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트라우마까지 고백하며 위로받았던 그토록 따뜻했던 그녀가 현실에서는 자신을 사사건건 괴롭히던 앙숙 기자 위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의 팬이자 힐링 메이트였다는 사실은 현준에게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현실의 악연과 온라인의 인연이 뒤엉켜 만들어낸 이 거대한 아이러니는 드라마의 재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설레는 마음으로 나온 정신과 그 모습을 지켜보며 패닉에 빠진 현준의 표정 대비는 이번 회차의 백미였습니다. 얄미운 사랑 8회는 유부간 메일을 연상시키는 랜선 연애 코드를 현대적인 중고거래 앱 설정으로 비틀어 특유의 짜릿한 맛을 제대로 살려냈습니다. 특히 이정재 배우가 보여준 톱스타의 까칠함 뒤에 숨겨진 댕댕이 같은 매력과 임지연 배우의 당차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마음을 키워온 두 사람. 과연 현준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대타로 나온 박 감독과 마주한 정신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릴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로코 장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예측 불허의 로맨스 강력 추천합니다. 얄미운 사랑 9회. 엇갈린 진심과 쓰레기통에 파묻힌 톱스타의 굴욕. 지난 8회 엔딩에서 중고거래 앱 양파마켓의 대화 상대가 천적 위정신임을 알게 된 이면준. 9회는 그 충격의 여파와 함께 현준의 복잡 미묘한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시작되었습니다. 현준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박병기 감독을 대타로 내세워 약속 장소에 보내고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전전긍긍합니다. 병기는 현준의 코치를 무시한 채 정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심지어 현준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범함까지 보입니다. 현준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현실의 날 선 기자 위정신과 앱 속의 순수한 영혼 있음 사이에서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으며 괴로워합니다. 한편 병기는 정신에게 과거 결혼 준비하다 끝난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거절하고 기대했던 만남이 무산된 정신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생 홍신이 착한 형사 강필구 시즌 5에 캐스팅되었다는 기쁜 소식조차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현준은 병기에게 화를 내지만 오히려 병기는 저쪽도 대타를 내보냈을 수 있다며 현준의 의심에 불을 지칩니다. 이에 현준은 정신이 진짜 양파앱 그녀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웁니다. 따로 만남을 주선해 구하기 힘든 강필구 한정판 굿즈를 선물하고 화장실에 가는 그녀를 미행해 실시간으로 앱 메시지를 보내 반응을 살피는 촌극을 벌입니다. 정신이 화장실에서 답장을 보내는 것을 확인한 현준은 그녀가 진짜임을 확신하게 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편 촬영장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정신의 동생 홍신과 현준의 동생 선우가 함께 캐스팅되며 얽히고 설킨 인연이 이어지고, 이재영이 강필구 이모 역의 오미란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차를 보내며 현준의 신경을 긁습니다. 여기에 오미란이 현준에게 어머니 성혜숙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현준을 둘러싼 과거의 인연들이 현재의 갈등으로 번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재영의 거침없는 직진과 현준의 처절한 질투였습니다. 야근하는 정신을 데리고 한강으로 향한 재영은 그녀를 위로하며 데이트를 즐깁니다. 정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며 선을 그으려 하지만 재영은 그 사람 잊고 나에게 오라며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반면 현준은 정신이 두고 간 USB를 핑계로 그녀의 집 앞을 서성입니다. 전화를 걸어 그녀를 기다리던 현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재영의 차에서 내리는 정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질투심에 이성을 잃은 현준은 하필 지나가던 학생들에게 얼굴을 들킬 위기에 처하고 당황한 나머지 쓰레기장에 버려진 거대한 곰 인형의 얼굴을 파묻고 숨어버립니다. 톱스타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역대급 굴욕이자 질투의 끝을 보여주는 쓰레기통 엔딩이었습니다. 얄미운 사랑 9회는 내가 좋아하는 건 강필구지 이면준이 아니다라는 정신의 말처럼 캐릭터와 본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톱스타의 비애를 유쾌하면서도 짠하게 그려냈습니다.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에게 사랑을 뺏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질투에 눈이 멀어 쓰레기 더미에 몸을 던지는 이정재 배우의 코믹 연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에서의 깊은 유대감이 오프라인의 악연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확인했지만 그 대상이 엇갈려버린 이 안타까운 로맨스가 과연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망가짐을 불사하는 배우들의 열연과 촘촘하게 쌓아올린 감정선이 빛을 발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회차였습니다. 얄미운 사랑 10회. 엇갈린 운명과 폭발하는 질투. 이번 10회에서는 주인공들의 감정선이 급격하게 요동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학생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이면준은 위정신의 USB 속 어린 시절 사진을 확인하며 미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재영과 정신이 함께 있는 모습에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정신은 양파앱을 통해 멜로 장인인 현준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현준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긴 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계정을 과감히 삭제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윤하영은 정신이 현준의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재영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향한 현준의 질투심을 이용해 파격적인 동맹을 제안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손을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극의 흥미를 더하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윤하영과의 동맹 이후 다시 현준의 취재를 맡기로 결심한 위정신의 행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현준은 정신에게 자신이 멜로 장인임을 밝히고 싶어 안달이 나지만 타이밍은 야속하게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멜로 장인의 계정 탈퇴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현준은 대역 배우의 부상 소식을 듣고 직접 위험한 액션 연기에 뛰어듭니다. 결국 부상을 입게 된 현준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정신에게 단독 기사거리를 챙겨주며 병원으로 향하고 정신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내심 기뻐합니다. 중요한 진실은 말하지 못한 채 상황을 회피하는 현준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답답함과 동시에 애틋함을 느끼게 합니다. 병원에서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윤하영은 현준에게 왜 고백하지 않느냐며 다그치지만 현준은 정신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것에 만족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집으로 돌아온 정신은 연락이 끊긴 멜로 장인을 그리워하며 밥솥을 끌어안고 오열하는데 이 장면은 그녀의 외로움과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하영이 주선한 극장 데이트마저 꼬여버려 정신의 옆자리를 재영이 차지하게 되면서 현준의 질투는 극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현준의 어머니인 성혜숙이 드라마 강필구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현준은 충격에 빠집니다. 박병기가 자신의 가족을 이용했다고 오해하며 분노하는 현준의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전개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차의 엔딩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네 남녀의 숨막히는 신경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영이 정신에게 차를 마시자고 제안하자 화영과 현준이 동시에 끼어들며 본격적인 사각관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10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현준의 태도였습니다. 정신이 자신을 팬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의 악연과 오프라인에서의 상황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앱 삭제라는 회피를 선택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겁쟁이가 된다지만 현준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 정신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정신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던 그의 노력은 두 사람의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다음 주 휴방 소식이 너무나 아쉽게 느껴질 만큼 이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12월 15일 방송될 11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얄미운 사랑 11회. 엇갈림의 끝, 멜로 장인의 직진 고백. 이번 11회는 이면준, 위정신, 윤하영, 이재영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숨막히는 티타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흐르는 어색한 침묵과 미묘한 신경전은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화영의 도움으로 현준은 정신과 같은 차에 탑승할 기회를 얻지만 재영과 정신 사이의 친밀함을 보며 질투 섞인 짜증을 숨기지 못합니다. 사랑 앞에서 유치해지는 톱스타의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기자로서의 정신은 더욱 위험한 곳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영석 보좌관형의 400억대 자산과 이데오의 연관성을 추적하며 권력의 핵심부를 파고듭니다. 정치부 복귀를 미끼로 한 회의와 이데오의 정리하라는 살벌한 지시에도 굴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위태롭지만 빛나는 직업 정신을 보여주며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암시했습니다. 이는 로맨스 서사 이면에 흐르는 묵직한 스릴러적 요소를 강화하며 몰입감을 더했습니다. 드라마는 현준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강필구의 부패한 모습을 줄여달라며 감독을 설득하려던 현준은 제작 발표회에서 정신을 향해 과감한 보라트와 윙크를 날리며 애정 공세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공개 플러팅 뒤에는 쓰라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세나가 러브라인을 강조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와중에 정신은 인간 강필구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성심껏 답하는 현준의 모습은 배우로서의 진지함을 보여주었지만 박병기 감독이 던진 정신이 좋아하는 건 캐릭터 강필구지 이면준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에게 충격을 안깁니다. 껍데기만 사랑받는다는 자괴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놓을 수 없는 현준의 딜레마는 시청자들에게 톱스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끼게 하며 가슴을 아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감독의 말에 충격을 받은 현준은 지웠던 중고 거래 앱을 다시 설치하고 운명처럼 다시 판매글을 올린 영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판매했던 밥솥을 다시 내놓은 그녀를 보며 현준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직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위로받던 관계를 청산하고 현실의 이면준으로서 그녀와 마주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신은 자신에게 직진하는 재영을 따로 만나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재영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화영이라며 선을 긋는 그녀의 태도는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누군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복잡했던 사각관계가 정리되고 오직 두 사람만이 남게 되는 이 과정은 다가올 클라이맥스를 위한 완벽한 빌드업이었습니다. 11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약속 장소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밥솥을 들고 나온 정신 앞에 나타난 현준은 그동안의 모든 망설임을 집어던지고 돌직구를 던집니다. 멜로 장인이랑 잘 안 됐다고 팔아치웁니까? 내가 멜로 장인이에요. 좋아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오해와 엇갈림을 단번에 끊어내는 명대사였습니다. 톱스타라는 체면도 악연이라는 과거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남자로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은 얄미운 사랑이 운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심이 맞닿은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안방극장을 설렘으로 물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얄미운 사랑 12회. 이면준의 공황장애, 위정신의 포옹 위로. 지난 회 이면준의 직진 고백은 위정신에게 설렘보다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밥솥 직거래의 상대가 현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남산에서 자신을 바람맞힌 줄 알았던 그날의 진실을 듣게 된 정신은 자신이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느낍니다.
사람 가지고 노는 게 재밌냐며 울분을 토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 혼자 설레고 고민했던 시간이 부정당한 것에 대한 비참함이었습니다. 현주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회사에 아파서 출근 못한다는 핑계까지 대주며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정신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난 그녀는 현준을 뒤로 한 채 차갑게 돌아섭니다. 정신을 괴롭히는 것은 단순한 배신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로서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톱스타와의 연애가 가져올 파장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쏟아질 악플과 사람들의 입방아, 그리고 유난스러운 현준의 어머니의 성애수까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의 무게는 현준을 향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현준 역시 정신과의 갈등으로 인해 멘탈이 흔들리며 촬영장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등 후유증을 앓습니다. 결국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한 두 사람은 촬영 중간 짧은 만남을 갖기로 하지만 이 만남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페에서의 재회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정신과 달리 현준은 태연해 보였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현준의 어머니와 이재영의 어머니가 촬영장에서 난투극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현준은 결국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비틀거립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져 있던 그의 가장 약하고 위태로운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은 당황하지 않고 그를 부축해 공원 벤치로 데려가고 불안에 떠는 현준을 말없이 꼭 껴안아줍니다. 12회의 엔딩은 얄미운 사랑이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휴먼 멜로로 깊어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정신의 분노를 잠재운 것은 현준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가 가진 상처와 나약함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남자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도망치는 대신 그를 품에 안고 위로하는 정신의 모습은 연민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사랑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포옹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오해와 현실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이제 서로의 가장 밑바닥까지 공유하게 된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지켜나갈지, 그리고 현준의 공황장애는 극복될 수 있을지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정재 배우의 섬세한 공황 연기와 임지연 배우의 단단한 눈빛이 빚어낸 명품 회차였습니다. 얄미운 사랑 13회. 10번의 데이트와 비극의 그림자. 13회에서는 이면준의 인간적인 매력과 사랑을 향한 직진 본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옛 연인 권세나와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현준의 머릿속은 위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박병기 감독과의 마찰도 불사하고 현장을 빠져나와 정신의 동생 홍신과 자신의 동생 선우를 집으로 초대해 직접 요리를 대접하며 다정한 형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홍신에게 옷을 선물하고 연기 지도를 해주는 모습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까지 품으려는 그의 깊은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홍신에게 정신을 향한 마음을 고백해버린 현주는 동생을 데리러 온 정신과 단둘이 남게 되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그쪽을 계속 좋아할 것 같다는 담백하지만 묵직한 고백에 이어 부담스러워하는 정신에게 딱 10번만 만나보자는 로맨틱한 제안을 던집니다. 이는 톱스타라는 화려한 배경 뒤에 숨겨진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남자의 순정을 극대화하며 안방극장의 설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간 정신과 나눈 메시지. 대화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온기가 그대로 느껴져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깊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준의 고백을 받은 정신의 마음은 기쁨과 부담감이 공존하는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기자가 만인의 연인인 톱스타와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파장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병 속에서도 정신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킹스백 소속사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황 대표를 통해 은성 엔터테인먼트와 킹스백 사이의 검은 유착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현주는 강필구 대본을 미끼로 정신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 합니다. 보안을 이유로 여기서 다 읽고 가라며 애교 섞인 으름장을 놓는 현준의 모습은 능청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곁에서 자신도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며 정신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쓰는 현준의 따뜻한 배려는
얼어붙어 있던 정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맨스의 이면에서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재영은 어린 시절 사진을 보던 중 윤화영의 아들이 자신과 붕어빵처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화영의 아들이 재영의 친자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화영은 정신에게 과거 재영이 당했던 교통사고의 배후에 이대호가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이대호에 대한 취재를 막기 위해 친형이 사주한 사고였다는 사실은 재벌가의 비정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화영은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넘겨주며 위험을 경고하지만 진실을 향한 정신의 집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이대호는 결국 화영과 정신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잔혹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3회 엔딩에서 정신과 현준이 각각 불길한 상황에 직면하며 끝이 났는데 이는 두 사람의 앞날에 닥칠 거대한 시련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얄미운 사랑 13회는 로맨틱 코미디의 달달함과 스릴러의 서스펜스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회차였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보여준 멜로 장인다운 눈빛 연기는 시청자들을 무장해제시켰고 임지연 배우의 섬세한 감정 연기는 캐릭터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현준의 순수한 사랑 고백과 대비되는 이대호의 섬뜩한 악행은 극의 몰입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과연 정신이 이 위협적인 상황을 어떻게 버텨낼지, 그리고 현준이 그녀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지 다음 이야기가 무척 기다려집니다. 화영의 아들과 재영의 관계까지 얽히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얄미운 사랑. 남은 회차에서 보여줄 결말이 더욱 기대됩니다. 얄미운 사랑 14회. 이면준 심쿵 공개 고백. 14회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재영의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며 시작되었습니다. 윤화영은 재영에게 과거 사고가 이대호 회장의 비리를 덮기 위한 사주였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화영의 아픈 서사가 드러나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위정씨는 이대호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받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면준 역시 촬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고립되는 등 주인공들을 향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거대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개인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동시에 이들이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전개였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자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현준은 킹스백 이야기완 의원과 이대호의 자금 세탁 창구임을 눈치채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서류를 챙기러 간 황 대표와 정신이 깡패들에게 포위되자 현준은 박병기 감독과의 갈등도 뒤로 한 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현준이 온몸을 던져 깡패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정신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그의 모습은 뭉클한 감동을 주었고 뒤늦게 합류한 박 감독과 스태프들이 힘을 합쳐 싸우는 장면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 된 이들의 연대는 앞으로의 사이다 전개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열했던 싸움이 끝나고 현준과 정신은 서로를 위로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현준은 자신의 힘들었던 데뷔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고 정신은 그런 그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배우 이면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우까지 함께 모여 드라마 첫 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따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드라마는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며 참패하고 맙니다. 제작사의 냉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는 현준과 박 감독,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정신의 모습은 시청률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진심과 신뢰의 가치를 보여주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14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현준의 거침없는 공개 고백이었습니다. 권세나 측 기자가 던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냐는 악의적인 질문에 현준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그의 눈빛은 톱스타의 스캔들, 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한 여자를 향한 굳건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낮은 시청률로 인한 패배감마저 단숨에 날려버린 이 엔딩은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폭발시켰습니다. 모든 위기를 사랑으로 돌파하는 현준의 직진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마지막 남은 이야기들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얄미운 사랑 15회. 운명적 재회와 이대호를 향한 정면 승부. 이번 15회의 포문은 임현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열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기자회견장에서 현준은 자신을 둘러싼 연문서를 단칼에 정리하며 현재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권세나가 아닌 다른 이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톱스타로서의 명성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정신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준은 곧바로 정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우리 사이를 공식화했다며 진심을 전했고, 공교롭게도 그 기사를 직접 작성하게 된 기자 정신은 벅차오르는 기쁨과 필설로 다 못할 감동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극의 중반부에서는 시청자들을 소름돋게 만든 반전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준은 과거 자신이 인쇄소를 운영하던 시절 우연히 마주쳤던 한 여성이 바로 정신이었음을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온 모든 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운명이었음을 깨달은 현준은 한달음에 정신에게 달려갑니다. 마침 괴한과 마주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정신을 현준이 극적으로 구해내며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집니다. 악연과 인연은 한 끗 차이라는 정신의 말처럼 두 사람은 지난날의 오해를 털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열에 시달리는 정신을 안전한 자신의 집에서 쉬게 하는 현준의 모습은 평소의 까칠함 뒤에 숨겨진 다정다감한 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대호 회장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뜻밖의 조력자가 등장하여 전개에 탄력을 더했습니다. 그간 대립각을 세웠던 권세나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장된 이대호의 페이퍼 컴퍼니 비리 자료를 정신에게 넘겨주며 반격의 열쇠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기에 집안의 커다란 장벽이었던 성애숙 여사의 변화도 돋보였습니다. 현준의 집에서 정신과 마주친 애숙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들이 평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해 왔는지를 전하는 정신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결국 애숙이 오미란을 찾아가 꽃다발을 건네며 해묵은 앙금을 털어내는 장면은 이 드라마가 추구하는 진정한 화해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주변 인물들의 성장이 조화를 이룬 훌륭한 연출이었습니다. 15회의 대미는 이대호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주인공의 비장한 결의가 장식했습니다. 현준은 정신에게 함께 이대호를 무찔러보자고 제안하며 킹스백과 정신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합니다. 바로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에 정신과 나란히 출연하여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껍데기를 잠시 내려놓고 정의를 위해 투사가 되기를 자처한 현준의 모습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난 엔딩은 16회에서 펼쳐질 통쾌한 권선징악의 서막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한 최고의 회차였습니다. 얄미운 사랑 16회. 악연 넘어 운명으로 완성된 결말. 최종회의 문은 임현준과 위정신의 비장한 결단으로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대호 회장의 거대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조력자인 이재영과 화진, 그리고 과거의 라이벌이었던 권세나까지 힘을 보태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생방송에 직접 출연한 현준은 이대호가 자신의 소속사를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고, 이어 정신은 이대호와 하기환 의원 사이의 유착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톱스타와 기자라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두 주인공의 소신이 빛난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구현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현준은 거액의 광고 위약금을 물게 되어 차와 건물을 처분해야 했고, 정신 역시 현준을 이용했다는 악의적인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신은 자신 때문에 현준의 화려한 커리어가 무너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분쟁 지역 파견 기자라는 위험한 길을 선택하며 가슴 아픈 이별을 고했습니다. 현준은 그녀를 보내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들의 이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은 떠나기 전 현준의 진정성을 담은 마지막 기사를 남겨
그의 이미지를 반전시켰고, 덕분에 현주는 강필구 시즌 5의 대성공과 함께 할리우드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응원이 각자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석 포인트입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을 다시 잊게 만든 매개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첫 만남과 관련이 깊은 중고 거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정신은 과거 현준과 추억이 담긴 사이트에서 그가 올린 강필구 양말 판매글을 발견합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남산 자물쇠 전망대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품에 안기는 장면은 그간의 모진 풍파를 견뎌온 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현주는 이제 화려한 톱스타가 아닌 한 여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준비하며 평생을 약속합니다. 악연이라는 포장지 안에 감춰져 있던 운명이라는 선물이 마침내 온전하게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완결된 행복도 세심하게 비추었습니다. 홍씨는 촉망받는 배우로 거듭났고, 선우는 자신의 본분인 의학도의 길로 돌아가 인턴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병기 감독은 이 모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작 얄미운 사랑을 기획하며 예술적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극의 마지막 현준과 정신은 극장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관람하며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톱스타라는 왕관을 내려놓고 얻은 평범한 연인의 일상은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얄미운 악연도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긴 여운을 남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